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대 총선거에서 최순실의 낙선 운동이 있었다고 저는 의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게이트 국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선이 되었고, 또 제가 초선부터 지금까지 교문위 상임위원회에 있어 왔던 그 네트워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은 딸의 승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안민석 의원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안민석이가 사선이 되면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무슨 사건을 칠지 모르니까 이 사선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제가 검찰 고발을 당합니다. 여기에 와 계신 모 채널 종편에서 저의 고발장을 그대로 하루 종일 방송을 합니다. 제가 사선을 하면서요, 별 존재감은 도드라지지 않았지만은 제 지역구 구민들이 저를 15% 이상으로, 초선부터 사선까지 15% 이상으로 항상 저를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안민석 하면은 깨끗한 정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제 지역구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항상 당선시켜줬는데, 지난 선거하기 6개월 전에 제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 고발장만으로 모 종편 방송에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종편 방송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한테 단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고발장, 소설 같은 고발장, 제가 우산의 시장과 시도원으로부터 상납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그 돈을 제가 썼다는 겁니다. 1원이라도 썼으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사실도 아닌 것을 갖고 소설장입니다. 고발장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방송에서 저 의견을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방송을 합니까? 방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기자에게, 그 방송사에게 단 한 번의 유감이나 사과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저를 고발했던 안민석이의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매도하고 선거 6개월 앞두고 망신시켰던 그 고발장은 최순실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이죠? 우병우가 관할하는 곳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검찰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빨리 가서 조사 받겠다. 나를 빨리 불러달라.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선거 마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선거하는 동안에 제가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지역 구민들에게. 야, 안민석이가, 그렇게 믿었던 안민석이가 돈을 받았어? 성공을 한 것이죠. 이게 만약에 최순실의 업무였다고 그러면은 성공한 것이죠. 제가 검찰한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빨리 조사를 해라. 검찰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어머님,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요. 위에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래요.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이 저를 잘 아니까 장관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도 이야기도 하고.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원, 내가 알아봤더니 이 사건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 그런데, 우병우가 그런데, 우병우가. 자, 그럼 우병우가 나를 뭐 때문에 괴롭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병우 최순실 그 커넥션 속에서 저의 고발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선거 앞두고 한 달 전에, 제가 기억으로 3월 5일로 기억합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야당 의원들 5명이 있다. 이 야당 의원들은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낙선시켜야 되겠다. 박영선, 이종걸, 이상민, 정청래 요 내부는 그래도 아주 전국적 지명도도 있고 또 그럴만 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5번째로 안민석이가 있어요. 안민석 지역구 오산에 자객을 내려보내서 안민석을 낙선시켜야 되겠다고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이 언론에다 공언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한구 의원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모를 겁니다. 제대로 인사를 나눈 적도 없어요. 차 한잔 마신 적도 없어요. 그런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의 입에서 왜 나를 낙선시키겠다고 했을까? 깜짝 놀라서 그때 이해도 안 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는 최순실 지시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순실의 이러한 안민석 낙선 업무를 뚫고서 제가 이제 당선이 되어서 이 게이트 전국에 현장을 다니면서 미국을 다니면서 차원병원에 가서 봉변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 게이트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는 그런 조그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한 30분 동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대 부정입시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간호장교를 만나러 미국을 갔던 일, 매국적 언론에서는, 사대적 언론에서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안민석 의원이 무단 진입을 미군 부대로 했고 미군 부대에서 쫓겨났다는 이런 터무니없고 매국적인 이런 보도를 했지만은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도 할 겸해서 미국에서 텍사스 샌안토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도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은 박태환 선수의 지난 리우올림픽 방해와 정유라의 IOC 위원 만들기 기획과 관련이 있다는 90% 정도의 퍼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 기존에 다른 의원님들이 하지 않았던 말씀이죠. 그죠? 13년에 제가 교문위원회 시절이었죠. 삼선 시절에 저는 초선 때부터 교문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3년 7월 23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체육계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특히 체육단체장을 오래 하고 있는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십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할 만한 그런 아젠다는 아니죠. 제가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과연 대통령이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신 대통령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누가 저런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써줬을까? 그 정부 문체부 직원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저 말씀을 문체부 당신들이 써줬느냐? 자기들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의원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혜리사 의원한테, 이혜리사 의원이 스포츠 비례대표시니까 물어봅니다. 혹시 의원님이 대통령의 저 메시지 말씀을 의원님이 해주셨습니까? 이혜리사 의원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체육을 잘 알지 못하는 대통령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혜리사 의원 역시도
누가 저 얘기를 해줬을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를 하고, 승마협회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관심도 없고 아주 조그만 비인기 종목 단체인데, 아니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색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보고서 감사를 했던 문체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좌천을 시키지 않습니까? 야, 참 대통령이 할 일 없어서 국장, 과장, 인사까지 개입을 해서 참 어색한 일이 생깁니다. 특히 상주경찰서에서 승마 심판들이 조사를 받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13년도에 저는 혼자서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 의심만 있는 상태로 13년을 넘기고 14년 1월 한 말경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이제 조남을 밝히겠습니다. 박창일 신부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김희선 의원님은 아시죠? 박창일 신부님이 14년 1월에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셔요. 안 의원,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참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안 의원이 이 교육문화 이쪽에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해가지고 국가장을 잘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상주경찰서에 심판들이 끌려가서 2번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배우에 최순실이라는 저는 최순실의 이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최태민 목사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배우에 있었다고 하더라. 그 딸의 승마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하더라. 신부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느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 같다.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승마인들을 몇 명을 만나보니까 이미 승마인들 사이에서는 최순실이라는 그 무서운 힘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부 직원들에게도 확인하니까 노태강 진대수 과장이 좌천당한 거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이때까지 없었다. 한 2달 정도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쭉 하니까 신부님이 주셨던 말씀과 제가 13년에 의심을 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퍼즐로 맞춰주면서 절반 정도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절반 정도. 특히 제가 이상했던 게 그때가 14년 2월이 소치 올림픽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김연아 선수가 심판 판정 때문에 금메달 놓치고 은메달을 땁니다. 자,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심판 판정이 잘못돼서 은메달을 땄을 때 IOC에 또 국제 스케이트 빙상협회에 제소를 합니까? 아니면은 국제 인터폴에다가 제소를 합니까? 인터폴이 김연아에게 점수를 줬던 심판들을 불러서 왜 점수를 이렇게 낮게 줬냐?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승마도 마찬가지죠. 최순실의 딸이 13년 상주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으면 최순실 씨가 승마협회에 대한체육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항의를 하면 될 일이지 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들이 심판들을 조사를 하냐 이겁니까? 그런데 심판들이 2차례 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심판들이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조사당했던 심판하고 상주경찰서에 조사했던 경찰 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아무개 형사,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형사 하는 말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위에서. 위가 어디냐? 경북경찰청이냐? 아니에요. 청와대예요. 그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4월 8일 제 대정부 질의 때 제가 이 사실을 국무총리 그리고 문화부 당시 장관은 유진영 장관은 외국 가셨고 차관에게 하나하나 질의를 합니다. 제가 확인했던 의혹들을 확인을 하고 답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대정부 질의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질의한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신께서는 운명의 여신은 이 게임을 거기서 멈추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김종문화관광부 차관이 저의 질의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대정부 질의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끝나면 될 일인데 정부 차관이 반박 보도자료를 냅니다. 4월 8일 오후에요. 그리고 세월호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4월 14일 날 김종 차관이 최순실이가 팬들하고 불렀던 그 김종 차관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13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례적인 거죠.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도둑이 제발 지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의정 간사를 포함한 7명의 여당 의원들이 저를 벌떼처럼 공격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 국회의원 자질없다.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 선수의 인권을 유린했다. 사과하라. 벌떼 공격을 제가 받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거는 뭐가 있는 것이다. 차관이 저 난리치고 평소에 친했던,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저 촌놈 출신이라 가지고 사람들하고 아주 잘 지냅니다. 동료 여당 의원들하고도 아주 뭐 형님 아우하고 뭐 누님하고 그럼 잘 지냅니다. 평소에 잘 지냈던 여당 의원들이 벌떼 공격을 저에게 하는 걸 보고서 아,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뭐가 있는 것이다. 정말로 국정농단이 사실일 것이다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추적을 시작합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진우 기자를 비롯한 이런 일을 잘하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퍼즐 하나만 딱 갖다 주면은 짝짝짝짝 맞춰내는 능력을 가진 정말 훌륭하고 정의로운 기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이 일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건너뛰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죠? 20분. 자, 아이스크림 가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정유라 대학 보내는 프로젝트로 봤습니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승마협회를 장악을 해야 되고 최순실의 승마협회 아바타인
박원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승마협회를 장악을 하고 심판들을 줄 세우고 따라서 이 점수를 잘 받아서 국가대표 되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서 대학을 보내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쭉 유심히 관찰을 했었더랬습니다. 이대는요, 2년 전에 제가 이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정유라 서류 접수했지? 엄정하게 심사해야 된다. 이거 당신들 장난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큰 탈 날 것이다. 서류 심사 과정에, 면접 과정에 제가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중앙대학교도 했었어요. 중앙대학교도 넣었거든요. 중앙대학교는 공정하게 했고 이대는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대가 지금 숙대받을 된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지금 중대는 야 그때 안희원 이야기 안 듣고 제가 중대 교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안희원 이야기 안 듣고 정유라를 뽑았더라고 그러면은 아시안게임 메달을 인정해줬더라고 그러면은 야 우리가 중대가 쑥대밭이 됐을 텐데 너무 고마워 그러십니다. 이대 이제 후회하죠. 야 그때 안희원 이야기 들었어야 되는 건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유라는 이대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4년 1월에 정유라의 임신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여성 비서관, 김모 비서관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 비서관은 정유라의 당시 정유연이죠. 유연이의 SNS를 계속 가짜 가입해가지고 가짜 패치 맺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음파 사진이 뜬 거예요. 물론 그건 하루 만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14년 1월에 저는 정유연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죠. 25주짜리.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낙태를 할 수가 없다. 낙태한 불법이다. 그래도 나는 최순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낙태를 시킬 줄 알았어요.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출산을 할까 안 할까. 그런데 그 다음 달 2월 달에 입학하기 전이죠. 이대에 신입생 OT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유연 학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출산을 하는 거구나. 또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요. 정유연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15년 2학기에 이름을 유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바뀐 정유라라는 이름을 찾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 가족 사기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를 이어서 최태민, 최순실, 장시호의 아들 4대에 걸쳐서 이름을 바꿔요.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장시호의 아들을 제주국제학교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제주대 국제학교 다 뒤져봤어요. 제가 뒤지는 걸 좀 잘해요. 없어요, 없어. 하다가 서울로 옮겼다는 또 이야기를 듣고서 서울의 국제학교에 있는 거 다 뒤져봤어요. 장시호 남편, 이혼한 남편 이름이 성이 고시거든요. 고외자예요. 애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고외자인데 서울 시내 외국인학교 다 뒤져봤어요. 안 나와요. 성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연이를 추적하다가 1년 동안 제가 못 찾았어요. 이 없는 이름, 사라진 이름, 정유연은 없어졌는데 이 정유연을 찾으니까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자, 그러다가 지난 8월 어느 날 신께서
그 운명의 여신이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서울교대 맞은편에 서울교대 정문에 있고 후문이 있어요. 정문이 후문이 큰 길 쪽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서울교대 정문 후문을 헷갈리는데요. 전철역 있는 쪽이 후문입니다. 그 후문 맞은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이름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 고마운 가게니까 베스킨라빈스예요. 제가 평생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서울교대에서 이게 참 저는 느낌에 세월호 아이들이 하늘에서 움직인다. 세월호 아이들의 이 목소리로 이 두려운 시간들을 극복을 해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생존 수영 때문에 대학 교수들하고 서울교대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리 온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우리 수다나 떨자. 그래서 제가 평생 가지 않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처음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느 교수 한 분이, 그분은 이대 교수가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대 가서 난리를 피웠다고 그래요. 안 의원. 최순실은 누구예요? 뭐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그러는데 누구예요? 피가 멈추는 순간이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찾던 유연의 엄마 최순실이가 왜 이대에 갔을까? 왜 이대에서 난리를 피웠을까? 숨이 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또 한편으로 유연이를 찾았다. 유연이는 이대에 지금 다니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날 제가 그 교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그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자기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학교에서 사람들 모인 데서 들었다. 작년이었습니까? 올해였습니까? 올해 했던 건 확실하다. 난리를 수모를 당했던 이대 교수가 누구입니까? 모 교수다. 그걸 제가 가지고 모 교수와 친한 제 주의 교수를 쭉 찾아봤어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거 묻지 마시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교수실 문을 박차고서 와서 니 따위가 무슨 교수냐, 고발한다, 그런 행패를 부려서 교수님이 살다 이런 걸 처음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수가 이대 교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실이었답니다. 그리고 최순실 딸의 학점 문제로 최순실이가 찾아왔었다. 그리고 벚꽃이 질 때였다. 중간고사 마칠 때였다. 아마 4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합니다. 자, 그게 이제 8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유라는 이대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정유라는 독일로 갔다. 자, 그러면 독일에 있는 애가 어떻게 이대를 다닐 수가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오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이대 내부를 캡니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1학년 1학기 때는 학사 경고를 받았고, 1학년 2학기 때는 휴학을 했고, 2학년 1학기는 학교를 다녔다. 그 다음에 여름학기도 다녔다. 신기하죠. 독일에 있는 애인데 어떻게 수능 신청을 해가지고 학생 중에 저를 도와주는 내부자가 있어요. 출석표는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독보잡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추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외국에 독일에 있는 유라를 위해서 이대에서 조직적으로 학점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국정감사가 9월 25일이죠. 좀 확인 빨리 좀 해보세요. 월요일 날, 9월 25일 날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이요. 25일 날. 그 전주에 제가 확인을 다 끝냈어요. 이대에서 있었던 일을 또 확인 다 끝내고 한겨레신문 유익은 기자에게 그때 이제 유익은 기자에게도 계속 이걸 같이 맞추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9월 25일 날 교육부 장관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하니까 유익은 기자가 기자 이야기해도 돼요 지금? 이름 이야기해도 됩니까? 유익은 기자가 제가 그날 전화한 게 금요일 날 오후였어요. 제가 모든 제가 정보를 확인하고 그래서 유익은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유 기자가 그 이대 그 교수에게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함정혜 교수님입니다. 함 교수에게 취재를 가라. 취재를 주말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사이에 취재를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한겨레에서 이거를 터뜨려라. 그래서 그러겠다고 유익은 기자가 약속을 했는데 주말 동안에 함 교수님이 다른 개인적 일정 때문에 주말에는 못 만나고 월요일 날 오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날 조간에 나와야 되는데 스텝이 좀 꼬였죠. 그런데 또 운명의 여신이 선물을 줍니다. 9월 25일 날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전 동안 국감이 열리지를 못합니다. 세종시에서. 점심 때 우리 여야 의원들,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여야 의원님들 전부가 세종청사 근처에 재래시장에 추어탕집이 맛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내리사선이 의원들한테 한번 쏜다 그러면서 추어탕집으로 전원 다 제가 모시고 가서 이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오후에 교육부 장관 상대로 국감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점심 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2대 2건이 나와야지 우리 국감을 한다. 이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문제다. 그 다음에 학사 관리의 부정 문제다. 왜냐 그러면은 한겨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감사 해버리면은 우리들이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국정감사 하지 맙시다. 월요일 하지 말고 화요일날 오전이면은 한겨레 신문이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이대 교수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화요일날 오전에 한겨레에서 이 문제가 나올 테니까 수요일날은 국정감사가 비어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교육부 장관 상대에 국정감사를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슈화하자. 감사한 것은 우리 교문위 야당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초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처음으로 하는 국정감사인데 하고 싶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래 그러면 오늘 하지 맙시다. 그래서 수요일날 교육부 장관 상대에 국정감사가 들어가고 그날 2대 부정입시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 이 박수는 우리 교문위 우리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드리는 박수입니다. 그래서 2대 부정입시 이 문제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1차 화산 폭발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왜 조대일을 만나러 텍사스로 갔냐. 제가 가기 전에 딱
딱 한 분한테만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우상호 대표님에게 간호장교를 찾았습니다. 이 간호장교의 신변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상호 대표님한테만 이건 대신에 비밀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비밀을 또 유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 대표님한테만 알리고 제가 미국으로 그냥 공항 가가지고 그냥 표 끊고 그냥 비행기 타고 이제 갑니다. 저는 조대희가 저를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비밀의 키를 조대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를 안 만나죠. 반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조대희가 저를 못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미국까지 가기까지는 조대희가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갔던 것이고, 따라서 조대희는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대희를 격벽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금호손의 실체를 봤죠. 조대희를 마크 밀착했던 한국 남자 장교의 실체. 또 제가 가자마자 하루 만에 조대희가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장교 출신입니다. 군의 속성을 제가 잘 알죠. 어떻게 기자회견 하는데 장교가 자기 의사를 합니까?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대희는 못 만났지만은 조대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금호손의 실체를 확인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단 침입했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들어갔고, 이것은 애국적 동포의 합법적인 도움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쫓겨갔다. 사실 아닙니다. 쫓겨간 게 아니라 조대희를 찾았고 목전까지 특미까지 갔는데 미군 측에서 조대희 일체 어떠한 정보 절대로 만나게 할 수 없다. 미군 측이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우 대표님,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연락 왔는데요. 조대위가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 가자마자 8월 말에 한인교회 한 곳에 등록을 해요. 근데 교회 등록을 하면은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그날 목사님이 조대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대휘니 이 성경책으로 하느님이 조대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의례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조대희가 펑펑 울더랍니다. 옆에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는데 사모님이 왜 저 젊은 장교가 왜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렇게 울까 의아했는데 그 울음의 의미를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어쨌거나 조대희가 다음 주 수요일날 3차 청문회 세월호 7시간 진실을 캐는 3차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조대희는 두 가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첫째, 군사기밀법 위반. 자기가 군인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 영창을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서 박현석, 저희 당의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죠. 박현석 변호사에게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법률적인 다른 근거를 찾아봐라. 찾았더라고요. 군사기밀법 7조 1호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이라 할지라도 국민적인 알 권리에 우선한다. 조대희가 군사기밀법 위반으로 경찰과 두려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조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약물을 투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법 위반, 이건 의료법 저촉되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역시 사실을 밝힐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조대인이 군사기밀법, 의료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고 진실을 밝힐 권리가 우선이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한민국 청와대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촛불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몇 분 남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박태환이는 정부로부터 리우올림픽 출전 방해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120년 역사상 정부가 특정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방해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죠. 참으로 궁금하죠. 저는 이것이 정유라의 IOC 위원 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IOC 선수위원회 자격은 8년입니다. 이번에 박태환이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더라고 하면은 100% 선수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가 선수위원이 됐던 겁니다. 박태환이 홀문주사 누가 맞은지 아십니까? 김아무개라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잠적해 있어요. 제가 박태환의 아버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의사를 잘 아는 의사입니까? 처음 보는 의사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브루크가 소개해줬다. 브루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태환 주위에 코디 아가씨들 몇 명이 있는데 걔들이 소개해줘가지고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맞았다. 의사한테 그렇게 확인을 했다. 처음에 맞을 때. 그게 아시안 올림픽 한 달 전입니다. 절대로 호르몬제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거기 전문가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의사가 저는 최순실의 업무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환이가 이번에 선수위원회 되면은 2020년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회 꿈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라 IOC위원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지금 20억짜리 말을 타거든요. 삼성이 200억짜리 말을 사줘서 세계 최고의 코치를 붙여주면은 마장마술 경기는 메달을 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IOC를 움직여서 선수위원을 만드는 거 가능합니다. 정유라의 꿈, 최순실의 꿈은 2020년 IOC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있었다고 봅니다. 2024년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 정유라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이 기획 속에, 이 프로젝트 속에서 박태환이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실의 퍼즐은 김연아와 유승민이와 함께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10%가 맞춰지게 되면은 정식으로 제가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